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이제 일본 오기 전에 서류 작성이라던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5가지로 일단 구성해놨어요. 첫 번째가 서류 작성, 두 번째가 이제 핸드폰. 워홀이랑 유학생은 핸드폰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유학생은 장기다 보니까 이제 2년 정도 되는 뭐 대형 통신사라던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워홀은 1년밖에 안 돼서 단기에 대한 핸드폰 뭐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집, 주거지에 관해서이고, 네 번째는 카드랑 통장. 몰랐었는데 워킹이랑 또 유학생이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한국에서 가져오면은 좋은 물건, 예를 들어 장판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워홀러인 지니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홀러가 한국에서 일본 오기 위한 준비, 서류 작성. 첫 번째가 사증 신청서. 사증 신청서는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한국어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이기 하죠. 그 다음은 이력서인데요. 이력서도 뭐 일본어나 영어 둘 중 하나로 선택해 주시고,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학교 졸업인지 재학 중인지 적어주시면 되시고, 일을 하셨으면은 그 기간과 직장명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전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냐? 없으면은 노 해주시고, 있으시면은 있습니다 적어주시고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일본어 자격 능력 시험을 응시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딱히 이것도 어려운 건 없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 서류 작성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이유서와 계획서. 일단 제 거를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이것도 3가지로 나눠가지고 간결하게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너무 길게만 적으면은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뽑힐 확률이 적다, 뭐 그런 얘기가 한참 돌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가 일본어를 처음 알게 된 계기. 이거야 뭐 한국인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것을 뭐 일본 문화를 배움으로써 기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를 통해서 단기 유학으로 일본을 잠깐 갔다 왔어요. 한 오카야마 상가대학이라고 이제 오사카 쪽에, 오사카 근처에 있는 오카야마 지역인데요. 유학생활이 진짜 너무 좋았어서 솔직히 워킹 홀리데이를 결정한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은 이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활 이렇게 너무 좋은데 1년 단기 유학생이었으니까 솔직히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인 1년은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경험해 볼까 생각하는 그런 기대에 찬 것을 적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워킹 홀리데이 계획서. 저는 일단은 목표를 5가지 정해두고, 이제
달마다 어디 다른 곳을 가겠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집 같은 거 생각 잘 안 하고 약간 어디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면은 뭐 할 수도 있지 않은 계획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달마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목표가 첫 번째가 일본어를 이제 음악구 뭐냐 일본어를 현지인처럼 잘 얘기하고 싶다 를 적어놨네요. 이때도 제가 일본어를 솔직히 잘 못했어요. 한자도 지금도 아직 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인 친구를 만들어서 문화를 교류하고 싶다. 이제 어플 같은 경우에도 교류가 가능하기는 한데 직접 느껴보는 건 또 다르지 않나 싶어가지고 넣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명한 문화체험이라던가 유명한 관광지에 가겠다. 뭐 계획서에 딱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각 지역에서 하는 이제 그루메 미세 유명한 그냥 가게 가서 명물을 즐기거나 디저트를 먹겠다. 일본은 또 디저트의 나라라고 하니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가 또 마츠리라던가 되게 꿈이었어가지고 일본에서 막 애니메라던가 드라마 보면은 막 문화제라던가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보고 적은 것 같아요. 각 지역에 가서 이제 열리는 문화제를 오마츠리를 즐기겠다, 축제를 즐기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달마다 가는 거 이렇게 적었는데 잠깐 보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쿄에서 살겠다. 도쿄에서 무엇을 할 거냐? 이제 도쿄의 유명한 스카이트리를 가던가 도쿄 타워를 가던가 뭐 이제 그런 걸 적어놨었네요. 저의 계획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유서와 계획서.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조사표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워킹홀리데이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그냥 조사?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첫 번째가 워킹홀리 제도를 잘 숙지했는가? 예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가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목적이나 취업 등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주된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2번인 다른 문화 체험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일본에 가서 취업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일단 아니오라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오라고 작성했고요. 이유는 문화 체험 목적의 워킹 홀리데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거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문항은 이제 뭐 직장에 관한 것에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일본에 와서 취업할 예정이다. 아니오라고 작성해 주신 분들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뛰어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이 기본 증명서. 이제 발로 뛰어야 되죠. 이제껏 노트북이나 뭐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셨다면 주민등록 초본, 앞뒷면 그리고 등본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학 증명서, 이제 휴학 증명서나 최종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예정 증명 서류도, 졸업 예정 증명 서류도 가능하고요.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 이거는 해당자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 이것도 해당되는 분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 저는 그때 당시에 막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딱히 벌어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아빠에게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통장에 잠깐 넣어서 그거를 제출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이제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발행해야 되고 3개월 이내분 280만 원 이상 정도면은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넉넉하게 30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 복사. 저는 혹시 일본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권을 그래서 한 두세 장 더 복사해두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건 개명 전후 사람도 네, 필요하다고 합니다. 출입국. 뭐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기 때부터 처음부터 다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사람에게.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병역 자료이고 이것도 필요한 분만 제출해 주시면 좋다고 적혀 있네요. JLPT라던가 JPT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에 대해서. 제 친구는 이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합격했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일본에 와 있죠. 이상으로 워킹 홀리데이 서류 작성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핸드폰 같은 경우인데요. 워홀러들은 이제 2년 계약 약정인 대상인 AU라던가 소뱅이라던가 도코모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많이 가시는 게 라인 모바일이신데 저는 라인 모바일과 계약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을 때 포켓 와이파이를 6개월치 결제해버렸기 때문에 포켓 와이파이가 좋았다면 좋았고 이제 불편했다면 불편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도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었는데 뭐 이게 충전도 해줘야 되고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은 저희가 배상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친구는 지금 연장해서 포켓 와이파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인 전용 유심칩을 주는 GTN이라는 회사와 계획을 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5기가에 1700 1700엔대에 1700, 1800엔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종류모를 통해서 050 번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미리 그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050 번호를 이제 받아왔었는데요. 이게 일본 인터넷 번호이다 보니까 수시는 무료이지만 발시는 한 돈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찾아보니까는 어디 라쿠텐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해졌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우선은 일본에 와서 유심칩을 계약하실 분들은 거기서 번호를 주니까 굳이 050 번호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같이 포켓 와이파이로 생활하겠다 해가지고 받아오신 분들은 050 번호가 있으면은 좋긴 해요. 일본이 전화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버이츠라던가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번호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가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일본 번호가 있으면은 좋은 이제 워홀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집에 가는 건데요. 저는 일단
가난한 워홀러이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선택했어요. 크로스 하우스로 했고 신축 건물 무조건 1층. 그리고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조건은 대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남양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는 안 했었고, 그리고 뭐 오크하우스, 지지하우스 이렇게 다 찾아봤었는데 그나마 소문이 좋다고 해야 되나? 말이 좋았던 곳이 크로스여가지고 선택했던 것 같고요. 레온 팔레스도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막 구성품이라던가 막 이렇게 다 주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선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 52,000엔이었던 곳인데 이게 와서 이제 느껴보니까 52,000엔 집세로 나가는 게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가격은 싸면 쌀수록 좋은, 그리고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일본 와서 느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누마부크로예요. 아까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지하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케부쿠로나 하라주쿠 이렇게 어디든 가려고 하면은 세부 신주쿠선을 타서 신주쿠에서 먼저 내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일본은 또 환승 개념이 제도가 없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최대한 어디 뭐 멀리 가든 JR선을 일단 알아보신 다음에 그쪽 방면으로 방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통장. 저는 아까 말했듯이 050 번호를 한국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통장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통장 만드실 때 이제 도장이 꼭 필요해요.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런지 사인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도장으로 한자 성명이 적혀있는 도장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이제 또 통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주 후에 이제 집으로 온다고 해요, 배달로. 그리고 처음에 집 앞에 있는 우체국을 갔어요. 우체국이 저희가 2개가 있거든요, 누마부크로는. 역 앞에 있는 우체국으로 갔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통장 만들러 왔어요 얘기하니까 일본어 가능한 사람, 한국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본인을 데려와라 이러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역 앞이어가지고 바빠서 그런지 저희들끼리 만드는 거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저희끼리 만드는 거는 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국 퇴짜를 맞았고, 이제 집 앞에 작은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뭐 모르는 거는 팝팝으로 이렇게 뭐 봐가면서 만드는 것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장은 이제 집 앞 근처로 가시는 게 좋은데 좀 한가한 곳으로 가시면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본에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그때 캐리어에 먹을 거를 좀 반 정도 챙겨왔고 나머지는 옷이랑 가방, 신발 이렇게 막 화장품 이렇게 챙겨왔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택배로 받았었습니다. 일단 화장품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뭐 가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화장품을 많이 챙겨올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막 이제 전 일본 화장품 과연 좋을까? 이 생각하면서 나한테 맞을까? 이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도쿠프라는 한국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서 웬만한 건 진짜 다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은 굳이 막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와도 되겠다 싶어 샀어요.